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지금 움직이는 이 로봇은 단순한 안내 로봇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루키입니다. 루키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로봇이 아니라 네이버가 보유한 실내 지도, 3D 공간 데이터, 그리고 자체 개발한 위치 추정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면서 경로를 만들어 움직입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층이동 명령 없이 스스로 목적층을 선택하죠. 이 기능은 단순 센서가 아니라 네이버의 공간인식 OS인 ARC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루키는 사람을 단순 감지하는 게 아니라 밀집 구간을 파악하고 우회 경로를 계산합니다. 건물 전체를 3D 디지털 트윈 기반 지도처럼 이해하며 이동하죠. 즉, 네이버는 하드웨어 로봇 기업이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기 위한 두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호텔 룸서비스, 사무실 문서 배송, 쇼핑몰 안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실내 물류 업무는 이미 네이버 로봇으로 상용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강남역 인근 스마트 빌딩 네이버 1784 사옥 전체 호텔, 물류, 쇼핑몰에서 루키, 클로이 네이버 랩스 로봇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제 서비스로 확장 중인 시장입니다. 네이버가 강력한 이유는 로봇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닌 로봇을 움직이는 전체 생태계를 가진 한국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단순한 인터넷 회사가 아니라 AI, OS, 로봇 플랫폼까지 확보한 국내 로봇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의 이 로봇 플랫폼을 전환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들, 그리고 향후 네이버와 협력, 투자 가능성이 높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네이버 수혜주 4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전에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제가 앞으로 이런 심층 분석 영상과 급등주 핵심 정보를 더 빠르게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네이버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네이버는 단순 AI 기업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AI 로봇 컴퓨팅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AI 컴퓨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026년에는 1조 원 이상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까요? 바로 지금 AI가 코드 속에만 머무는 시대가 끝났고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이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고 수년 전부터 로봇, 공간 데이터, 클라우드, AI OS를 동시에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수연 대표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네이버는 피지컬 AI를 이미 준비해 왔고 도입 단계까지 왔다라고 강조를 했죠. 최근 시장이 네이버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39%를 차지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자체 목표치지만 현재 기술, 데이터 기반을 보면 충분히 현실 가능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의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그리고 인수가 유력한 기술력 있는 오늘의 대박주, 그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이버의 피지컬 AI 플랫폼과 기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업, 바로 자율주행, 자율이동 로봇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이버의 로봇 OS, ARC 플랫폼과 실내 지도, 센서, 슬램 기술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구조라 네이버가 로봇 생태계를 확장할수록 이 기업 매출과 점유율도 따라가는 구조예요. 즉, 네이버 로봇 실증이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바로 이 종목군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기술적인 기업입니다. 네이버가 로봇을 움직이려면 가벼운 AI 모델, 고속 추론, 엣지 연산이 필수죠. 그래서 초경량화한 AI 기술, 즉 로봇이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저전력, 저지연 AI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 X와 온디바이스 AI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업과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왜냐? 네이버의 피지컬 AI는 단순 실내 배송 로봇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공간을 이해하고 로봇이 공정 데이터를 읽고 물류 동선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네이버의 로봇 OS가 확장될수록 가장 빠르게 실제 현장에 적용될 기업군이 바로 이쪽 분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이버 로봇 OS와 가장 폭넓은 접점을 가진 스마트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호텔, 오피스, 쇼핑몰, 물류센터 등에서 자율이동 로봇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로봇 제어, 간제, 물류 자동화 기업이 동시에 성장합니다. 즉 네이버가 움직이면 이 기업도 같이 움직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네이버는 AI 시장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AI를 넘어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이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 즉 OS 플랫폼 포지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쇼핑, 지도 같은 디지털 AI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로봇 OS, ARC, 그리고 MIT와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까지 더해지면서 네이버는 디지털 AI와 피지컬 AI를 동시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AI 칩만 만드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로봇, 자율주행, AI OS까지 확장하며 하드웨어와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유사하죠.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데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가 핵심입니다. AI, 로봇, 자율 물류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운영하며 네이버와 같은 방식으로 AI 운영 체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이 세 기업과 같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하되 로봇, 자율주행, 물류,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하는 피지컬 AI OS 기업, 즉 텍스트만 생성하는 디지털 AI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피지컬 AI까지 모두 담당하는 한국 유일의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라는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구조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피지컬 AI 기업은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봇의 몸통을 만드는 기업들, 즉 하드웨어 기반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프레임, 액추에이터, 모터, 센서 등 로봇의 몸과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즉 움직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는 외부 AI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뛰어난 몸을 가진 운동선수지만 코치는 따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몸과 두뇌를 한 번에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그리고 피규어 AI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AI의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 점점 더 똑똑해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즉 몸에 두뇌까지 직접 얹어주는 기업이죠.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는 이 두 기업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자기들의 로봇 생태계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구조예요. 애플 제품처럼 닫힌 구조죠. 자사 로봇을 위한 AI, OS, 센서만 쓰기 때문에 생태계 확장은 빠르지만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 즉 로봇 운영체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회사가 네이버,
엔비디아, 구글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들은 직접 로봇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OS, 데이터, 개발 환경, AI 플랫폼만 제공하면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로봇 회사가 이 위에 올라타는 구조가 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글은 휴대폰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안드로이드만 제공해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이제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로봇 OS, AI 모델, 데이터, 개발 툴, 실시간 클라우드 이것만 제공하면 수많은 로봇 회사가 이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훨씬 더 크고 안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네이버의 진짜 강점입니다.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AI 운영체제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런 AI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 위에 로봇과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은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트래픽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더 똑똑해지고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로봇, 앱,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즉, 사용량이 늘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진입 장벽 상승입니다. 데이터와 사용량이 이미 쌓여있는 플랫폼에는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오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AI 시장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선두 기업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수익의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은 AI 모델, OS, 클라우드, 개발 도구 등 소프트웨어 구조만으로도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즉, 하드웨어처럼 팔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시장 지배력 강화입니다. AI 플랫폼은 결국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 예측력, 자동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시장 지배력의 핵심이죠. 그래서 네이버,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 플랫폼 구조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 바로 이 AI 운영체제 경쟁에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래 로봇 시장의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엔비디아와 구글 중 어디에 더 가까운 기업일까요? 정답은 구글입니다. 왜 그런지 구조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요, 로봇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GPU 칩을 공급합니다. 로봇의 눈, 두뇌 판단 속도를 높여주는 엔진 역할을 하죠. 또 하나, 엔비디아는 아이작이라는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작이 뭐냐면 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미리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용 가상 테스트 베드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로봇의 성능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칩과 시뮬레이터 중심의 하드웨어 플랫폼 혼합형이죠. 반면에 구글은 완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구글이 잘하는 건 로봇의 몸이 아니라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AI 플랫폼입니다. 지도 데이터, 유튜브, 검색에서 쌓이는 인간 행동 데이터,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이 모든 것이 AI가 세상을 분석하고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즉, 구글은 세상을 이해하는 AI 중심의 기업입니다. 네이버 역시 지도, 실내외 공간 데이터, 네이버 검색, 쇼핑 데이터, 하이퍼클로바 X, 로봇 OS, 클라우드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 구조입니다. 로봇의 몸통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로봇이 공간을 이해하고 사람을 인식하게 만드는 AI 두뇌, OS, 데이터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과 훨씬 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지컬 AI에서도 구글처럼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역시 구글과 비슷하게 AI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지도, 데이터, 그리고 운영체제 플랫폼을 이미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 중 첫 번째가 바로 네이버의 아크입니다. 아크는 한마디로 로봇의 중앙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로봇처럼 각 로봇이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판단, 명령, 상황 인식이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자율주행 로봇 루키2가 사람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산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층을 바꿀 때 이 모든 결정이 로봇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크라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즉 로봇 하나하나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하나의 집단 지능처럼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크는 로봇의 두뇌를 로봇 안에 넣지 않고 클라우드 전체를 두뇌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확장성과 정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얼라이크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해서 AI 비전 인식 엔진, 즉 로봇이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얼라이크는 단순히 카메라로 보는 기능이 아닙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파악하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AI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고도화된 시각 지능입니다. 아까 보신 아크가 로봇의 중앙 두뇌라면 얼라이크는 로봇의 눈과 시각 피질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크가 전체 판단을 조율하고 얼라이크가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읽어내고 두 기술이 함께 작동하면서 로봇은 공간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네이버가 말하는 단순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는 로봇 시대의 기반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은 바로 학습 사이클 자체가 완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먼저 로봇이 주변을 관찰합니다. 얼라이크가 카메라로 본 화면을 분석해서 사람, 사물,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죠. 그 다음 이 관찰한 데이터는 바로 아크로 전달됩니다. 아크는 중앙 두뇌 역할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즉시 판단하고 명령합니다. 판단 결과는 다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하이퍼클로바 X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학습하며 로봇의 행동 패턴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 학습된 결과는 네이버의 플랫폼인 XDM으로 피드백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건물 구조, 경로, 장애물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로봇의 움직임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 4단계를 반복하면서 로봇은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완전한 피지컬 AI로 진화하게 됩니다. 즉, 관찰, 판단, 학습, 피드백, 개선 이 전체 흐름을 네이버가 한 회사 안에서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이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LG의 로보티즈보다도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삼성, LG,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네이버를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요, 이제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정보 싸움, 즉 데이터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고 미래 AI 시장의 지배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역시 가게 정보나 길찾기를 할 때 무조건 네이버 지도만 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같으실 거예요. 네이버는 이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공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아까 설명드린 얼라이크를 통해 시각 데이터를 쌓고
검색, 쇼핑에서 발생하는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네이버 안에서 순환하며 고도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이 구조를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실생활 데이터, 한국 지도, 쇼핑, 검색 데이터는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버만이 피지컬 AI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기업 안에서 모으고 가공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네이버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단독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이버는 AI 운영체제, 클라우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이 분야에서는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술들을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하는 속도, 즉 현장 통합과 산업 확장력에서는 외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네이버가 피지컬 AI 세계에서 운영체제 기업에서 완전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현장 기술력이 뛰어난 로봇 AI 기업과의 협력 또는 인수가 필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을 떠올려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의 진짜 경쟁력은 OS 기술력입니다. 이 OS를 외부 로봇 기업의 센서, 자율주행, 현장 자동화 기술과 결합시키면 AI가 보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피드백하는 전체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 순간 네이버는 단순한 인터넷 기업을 넘어서 국내 최초의 풀스택 피지컬 AI 생태계를 갖춘 절대 강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른 네이버의 투자 인수가 유력한 대박 추천주 4종목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대박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의 핵심 기술 중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하는 기술은 1번 만원경, 2번 돋보기, 3번 안경, 4번 어라이크.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맞추면 제가 대박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걸 안 받아가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정답이랑 이름,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하면 끝. 정답 확인되면 제가 바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박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추가 투자 혹은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바로 클로봇입니다. 첫 번째 근거부터 바로 보시죠. 네이버의 기술 계열 투자 조직인 D2SF가 2019년 상장 전 단계에서 직접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네이버가 클로봇의 기술 방향성, 로봇 OS 연동성, 그리고 성장성을 이미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클로봇 시가총액이 900억 원대 수준인데 이 정도 규모면 네이버가 전략적 인수나 추가 투자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레벨입니다. 참고로 로보티즈는 20배 이상 올랐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클로봇은 아직 기술 대비 주가 반영이 덜 된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클로봇의 가장 큰 강점은 네이버의 OS, 즉 아크와 직접적으로 연동 가능한 로봇, 간제, 현장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두뇌가 명령을 내리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그 명령을 로봇 개별 동작으로 전환하는 말 그대로 신경 척수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가진 국내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클로봇은 단순한 로봇 업체가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통합 간제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병원, 호텔,
물류센터, 공사 현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아크와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기술입니다. 네이버가 아크를 만들고 클로봇이 현장 제어를 담당하면 완벽한 피지컬 AI, 현장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메가 포인트입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1조 5천억을 들여 인수한 그 회사죠. 보스턴 로봇이 한국에서 움직이려면 클로봇 기술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네이버가 클로봇을 인수하거나 깊은 협력 관계에 들어가면 현대차 로봇까지 네이버 OS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협력이 아니라 한국 피지컬 AI 시장 자체를 통째로 묶는 전략적 지렛대예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가 이미 투자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아크와 직접 연동 가능한 로봇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최초 실내 자율주행 간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네 번째,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입니다. 다섯 번째, 시총 900억 원대 인수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대비 주가 반영 역시 부족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클로봇은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박 추천주로 클로봇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 바로 얼마 전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 노타입니다. 노타는 클로봇과 동일하게 네이버의 D2SF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 LG, 카카오까지 한국 빅테크 4개 그룹이 모두 투자한 거의 유일한 AI 기업입니다. 이 말은 노타의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온 디바이스 AI 기술력입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 AI 연산을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로봇 단말기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즉, AI 연산을 서버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째, 속도가 빠릅니다. 데이터가 서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딜레이 없이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미지, 음성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 유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AI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넷째, 실시간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와 상관없이 기기 자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김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쇼핑, 광고, 클라우드, 로봇 이 모든 사업 분야에서 즉각적인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AI 둔의 클로바X를 더 가볍고 빠르고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만들어줄 기술이 바로 노타 기술입니다. 지금 글로벌 AI 전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 AI 엔지니어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3천억을 베팅했죠. 팀도 아닙니다. 딱 한 명을 위해 3천억을 지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타처럼 온디바이스 AI 특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삼성, LG,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반드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타깃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AIOS, 아크, 클라우드, 지도,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퍼즐이 노타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노타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LG, 카카오까지 국내 주요 빅테크 4곳이 모두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 자체가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타가 보유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은 AI를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차세대 스마트 기기, 로봇,
서비스 AI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네이버의 AI OS와 로봇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속도, 효율성, 비용 면에서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외에서 AI 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독자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삼성, LG,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검토할 만한 타깃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타는 네이버의 피지컬 AI 확장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인수, 제휴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타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꼭 추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시메스입니다. 이 기업은 이름만 보면 생소할 수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풀스택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시메스가 어떤 기업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로봇의 눈, 뇌, 손을 모두 자체 개발한 기업입니다. 시메스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먼저 3D 비전 기술, 즉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로봇이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AI 알고리즘, 즉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이 로봇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능 엔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로봇 제어 기술, 로봇의 손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봇이 물건을 짚거나 움직일 때 정확하고 세밀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 세 가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세 가지 모두를 단독으로 갖춘 기업은 국내에서 시메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한 로봇 기업이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는 지능 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메스 기술은 이미 현장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쿠팡, CJ 대한통운, 롯데,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물류 제조기업들이 이미 시메스의 로봇 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쿠팡이 핵심입니다. 쿠팡은 2023년에 시메스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고 2027년까지 물류 자동화에 3조 원 이상 투자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메스 로봇 700대 이상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라 매출 턴어라운드가 확정된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시메스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네이버가 인수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로봇 시장은 삼성, LG, SK가 같은 로봇 기업에 동시 투자하는 경우가 흔한 시장입니다. 즉 SK가 투자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협력하거나 인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SK가 먼저 점유한 로봇 지능 기술을 네이버가 확보해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이버가 시메스를 인수하거나 협력하게 되면 피지컬 AI 생태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먼저 네이버의 아크는 로봇의 중앙 두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크가 전체 로봇의 판단, 명령,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죠. 여기에 시메스의 기술이 더해지면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는 눈,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손 역할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시메스가 모두 제공하게 됩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쿠팡을 비롯한 국내 주요 물류센터에서 운영되는 로봇들까지 네이버 플랫폼 위에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통합되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두뇌를, 시메스는 로봇의 시각, 지능 제어 기술을 담당하면서 한국의 물류 로봇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메스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눈, 뇌, 손에 해당하는 풀스택 기술이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쿠팡, CJ 대한통운, 롯데, 현대차 같은 대형 기업들이 시메스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력이 이미 대규모 실전 환경에서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또한 쿠팡이 2027년까지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투자 계획과도 시메스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향후 매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아크까지 결합이 되면 한국의 물류 제조 로봇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한국형 피지컬 AI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SK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로봇 시장은 여러 대기업이 동시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가 협력하거나 인수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즉 네이버와의 협력, 인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대박 추천 종목은 SP 시스템즈입니다. 이 기업은 이름 그대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문 회사입니다. SP 시스템즈가 하는 일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전자, 부품 공장 같은 대규모 제조 현장에 로봇을 설치하고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고 전체 생산 공정을 통합,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 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이버의 현 주소입니다. 네이버는 AI, 데이터, 로봇 OS 같은 두뇌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실제로 공장,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SP 시스템즈는 이 분야에서 벌써 17년 동안 전문가로 활동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대기업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면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모두 검증된 회사입니다. SP 시스템즈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로봇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동화 구축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MI큐브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공장 자동화 운영 소프트웨어, 로봇 제어 시스템까지 확보해 진짜 완성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로 올라섰습니다. 즉, 공장을 설계하고 로봇을 넣고 자동화 라인 구축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풀스택 자동화 기업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협력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단순한 지분 투자 수준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로봇 OS와 AI 두뇌를 보유, SP 시스템즈는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 경험을 보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네이버는 단숨에 제조업 로봇 시장까지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합니다. 즉, 로봇의 두뇌를 네이버가 만들고 로봇이 실제 투입되는 공장을 SP 시스템즈가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한국 제조업 시장 전체가 앞으로 AI, 로봇 자동화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장성을 갖게 됩니다. 최근 네이버가 제조업 분야 로봇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네이버가 산업용 로봇 분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SP 시스템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네이버가 산업용 로봇 생태계를 빠르게 확보하려면 스스로 10년을 개발하는 것보단 이미 17년 기술, 고객, 경험을 갖춘 기업을 협력 인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P 시스템즈는 지금 시점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가져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가 투자 또는 인수 가능성이 높은 피지컬 AI 수혜주 4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디서 대응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이번 종목들의 흐름과 대응 전략 역시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앞에서 안내드린 이벤트와 동일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필수 기재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 3종,
이건 제가 채널 시작하고 처음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꺼낸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걸 지금 안 받아가면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놓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는 정보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는 기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간 벌릴 격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공개 자료를 딱 이번에만 무료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오는 기회를 계속 뒤에서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과 뒤늦게 따라붙다가 물리는 사람,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입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 선택해 주시고 성함이랑 연락처 정확히 기재 후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동의 체크만 해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꼭 챙겨가세요. 놓치면 그건 진짜 손해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우리는 다음 상승 파동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